형은 아버지 재산도 다 가져갔잖아. 근데 이제 어머니 것까지 전부 형이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런 뜻 아니야. 진수야, 그냥 내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거야?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모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던 두 사람.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기억을 품어온 형제는 결국 한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서류 한 장 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함과 오해, 책임과 미안함이 뒤섞이던 그 순간, 형제의 대화는 어느새 갈라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되돌리기 어려운 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문 너머에는 어머니가 남기고 떠난 마지막 마음 한 줄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 남긴 마음의 흔적을 따라 형제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여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빛이 길게 기울어가는 오후였고 윤호는 오래된 담장 옆에 차를 세운 채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고향집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면서도 묘한 감정을 흔들어 놓곤 했는데 윤호에게는 특히 더 그런 느낌이 묻어나고 있었다. 한때는 명절마다 시끌벅적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다소 낡은 지붕과 비어있는 마당이 오히려 세월을 감춰두려는 듯 고요하게 잠겨 있었다. 조금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귓가에 잔잔하게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는 설명은 윤호의 마음에 여러 겹의 생각을 번져가게 하고 있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순간이 어느새 가까이 와버린 듯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아직은 어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자 철제문은 예전과 다를 것 없이 부드럽게 밀렸고 한 번도 기름칠을 하지 않았을 텐데도 오래된 경첩은 낮은 소리를 내며 윤호를 맞이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낙엽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잔잔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으며 언젠가 아버지가 가을마다 감을 따던 기억이 묵직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그 순간 윤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집 안으로 한 발 더 옮겼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이던 마루 창문은 여전히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속에는 이 집이 지켜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도 은근히 스며 있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삶고 말리던 대추향인지 오래된 한옥 특유의 나무 냄새인지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윤호 마음에는 조용히 내려앉는 정서가 일렁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으며 낮은 조도의 실내는 어둡기보다는 고요한 느낌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켜두던 낡은 스탠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옅은 먼지를 머금고 있었다. 스탠드 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손때가 묻은 주름진 리모컨이 올려져 있었고 그 위로 내려앉은 먼지는 마치 시간이 느린 숨을 쉬는 듯한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멈춤 속에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희미하게 얽혀 있었고 자신이 더 자주 내려오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병세가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자신에게 치여온 일상 때문에 바로 내려오지 못한 죄스러움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디디며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탁자를 바라보았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평소에 쓰던 안경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안경 다리는 살짝 벌어져 있어 세월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반쯤 채워진 약 봉투가 놓여 있었고 가끔씩 어머니가 앉아 TV를 보며 약을 챙겨 드시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마당 바깥에서 들리는 차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흔들었고 윤호는 고개를 들었다. 동생 진수가 도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속엔 오랜 시간 묵혀온 거리감이 어쩐지 편치 않은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형제라는 말은 가까워 보이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흘려보낸 삶이 만들어낸 간격은 생각보다 쉽게 메워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묵은 감정은 종종 별것 아닌 듯한 순간에 다시 드러나곤 했었다. 그리고 윤호는 그런 감정의 잔해들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당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고요 속에 미묘한 변화를 남기며 형제의 재회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을 빠르게 가로질렀고 표정에는 걱정과 복잡한 생각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내려오는 동안 여러 번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막상 고향집 문간 앞에 서자 오랫동안 회피해온 감정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친 두 형제의 눈은 순간 잠시 머물렀지만 반가움보다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먼저 스며 있었고 그 한순간의 정적이 두 사람의 관계에 남아있는 미묘한 간극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다. 진수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고 윤호도 특별한 인사를 건네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분명 있었지만 그 말은 오래된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둔 채 되도록 꺼내지 않으려 했던 감정에 가까웠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진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릴 적 뛰어다니던 마루, 아버지가 신문을 읽던 스탠드 아래, 어머니가 늘 손질하던 재봉틀. 그 모든 것이 시간 위에 얇게 먼지를 머금은 채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진수는 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이 집과 너무 멀어진 채 살아온 세월이 조금씩 마음에 내려앉고 있었다. 형제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세 이야기라면 당연히 해야 할 대화였지만 그 전에 건너야 하는 감정의 강은 생각보다 더 넓고 깊어져 있었고 그 강 너머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조금씩 멀어졌다는 사실이 은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윤호는 진수가 남긴 침묵 속에서 오래전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부모님이 무엇이든 형에게 먼저 의지하던 모습, 동생이 늘 바쁘다는 이유로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지 못했던 기억, 때로는 책임감이란 이름으로 자신에게만 기대어 오던 무게. 그 모든 것이 서로의 마음에 남은 상처의 형태로 여전히 잔잔하게 머물고 있었다. 진수 역시 형을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형은 늘 듬직해 보였지만 그 듬직함 속에는 말하지 못한 부담이 숨어 있었고 자신은 그런 형에게 무언가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속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순간들이 떠올라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 무거움은 지금 이 집의 공기처럼 은근히 형제의 사이에 배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윤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고요하게 남아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눅눅한 가을 공기와 오래된 살림살이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며 마음을 더 숙연하게 만들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손거울과 챙겨 먹지 못한 약병들이 놓여 있었고 이곳에서 어머니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진수도 뒤이어 묵묵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속에는 자신이 늦게나마 내려오기 위해 고민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담겨 있는 듯 했고 그 이유들 너머로 부모가 그동안 어떤 날들을 보내왔을지 생각이 이어지며 서서히 마음이 젖어가고 있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서류철이 눈에 띄었고 두 형제의 시선은 동시에 그곳을 향했다. 그것은 부모가 남긴 집과 땅에 대한 문서처럼 보였고 누군가 정리하려다 그대로 두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아직 상의도 하지 않은 재산 문제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떠오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낮은 파도처럼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어떤 감정들이 다시 드러날지 모른다는 예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안방을 나와 거실로 다시 돌아온 형제는 어머니의 물건이 놓인 작은 찬장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찬장 위엔 오래된 수첩, 바느질 실, 익숙한 향이 묻어있는 손수건 같은 것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세월을 조용히 음미하며 서 있었다. 진수는 손수건을 가만히 들어 올려 살펴보았다. 어린 시절 자주 쓰던 문이 그대로였고 어머니가 손수건 끝을 촘촘하게 꿰매며 작은 흔적을 남기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 장면은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진수의 마음을 조용하게 흔들고 있었고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지나쳤던 시간들이 조금씩 떠올라 묘한 먹먹함이 배어들고 있었다. 윤호는 찬장 속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달력처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날짜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진수 생일, 윤호 내려오는 날, 병원 예약, 감 깎아서 말리기처럼 소소한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록 사이사이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두 아들을 바라봐 왔는지 느껴지는 구절도 있었다. 형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임. 동생은 연락이 자주는 안 오지만 괜찮겠지. 둘 다 건강했으면 같은 문장이 은근하게 남아 있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며 부모가 얼마나 오래도록 두 아들을 지켜보고 생각해 왔는지 느껴지고 있었다. 윤호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를 흐르던 정적은 더 깊은 감정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부모가 남긴 기록과 물건들이 형제의 마음을 두드리며 오래 감춰져 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찬장 아래 칸을 열었을 때 두꺼운 봉투 하나가 시선을 끌며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단정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우리 아들들에게. 두 형제는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정갈한 손길이 남아 있었고 그 손길은 마치 두 아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봉투를 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을 부모의 마음과 지난 세월의 흔적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어렴풋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제 사이에 오래전부터 얽혀온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흐릿하게 떠오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저녁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고향집 마당에 어스름이 퍼지고 있었고 윤호와 진수는 거실 한쪽에 어둡게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는 중이었고 내일이면 의사와 면담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대화는 술술 풀리지 않고 있었다. 말을 시작하려 하면 오래 묵힌 감정이 먼저 가로막히는 것처럼 형제는 결코 낯설지 않은 사이이면서도 오랜만에 마주한 만큼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윤호는 스탠드 아래 놓인 서류철을 천천히 여는가 싶더니 잠시 뒤 아무 말 없이 다시 덮어두었다. 그 움직임은 대화를 피하는 듯 하면서도
어쩌면 서로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배려하려는 듯한 묘한 망설임이 배어 있었다. 진수는 탁자 위에 놓인 찬물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 집안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움직이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의 이름을 선뜻 붙일 수가 없어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었다. 형?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려는 순간 윤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진수는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고 형제 사이엔 다시 조용한 밤 공기만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 너머에는 달빛이 오래된 감나무 가지 사이로 번져 있었고 그 빛은 마당 한가운데를 희미하게 비추며 어릴 적 형제가 함께 놀던 그 시절의 그림자를 불러오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그 그림자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외로운 모습으로 형제의 마음을 어딘가 쓸쓸하게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형제는 병원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며 차창 밖 풍경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형제는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는 듯한 감정에 잠겨 있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차분하게 누워있는 모습만으로도 두 형제의 마음에 여러 겹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번져가고 있었다. 윤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손등에 남아있는 미세한 주름 하나하나가 아들이 모르는 시간 동안 홀로 견뎌왔던 세월을 말없이 전하고 있는 듯했다. 진수도 반대편에 앉아 어머니의 호흡을 듣고 있었다. 규칙적이지만 약해진 숨결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다 미처 말하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감정이 두려워 입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두 형제는 동시에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얇아진 눈꺼풀이 흔들리며 아들들의 존재를 느끼는 듯한 기척이 스며들었다. 말없이 서로의 손 위에 닿아 있는 어머니의 손길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조용히 건드리는 듯했고 형제의 마음은 그 작은 움직임에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호는 그 손길을 느끼며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가 홀로 견뎌온 날들을 떠올렸고 자신이 그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진수 역시 같은 감정에 젖어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이 내려올 때마다 밝게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 이면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을까 생각하니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 깊이 쌓여가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야기를 예고하듯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형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이상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처럼 두 사람 마음에 낮은 파문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윤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안방 서랍 정리 좀 해보자.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된 감정의 문을 열어보자는 굳은 결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형제는 안방 서랍으로 향했고 서랍을 열자 오래된 봉투와 사진들, 자그마한 노트와 편지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살아온 날들이 온전히 녹아 있었고 그 시간은 형제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습과 묘하게 겹치며 또다시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윤호 수학여행 용돈, 진수 운동화, 겨울 외투 수선, 아이들 방 창문 수리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으며 그 기록 속에는 부모가 계속해서 두 아들의 삶을 챙겨온 흔적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다. 진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 줄조차 몰랐고 자신이 어릴 적 얼마나 많은 것을 부모에게 기대고 살았는지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윤호는 그 옆에서 부모의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서 장난스럽게 서 있는 두 형제의 모습은 지금의 거리감과 달리 서로에게 기대어 있던 시절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첩을 넘기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두 사람의 손이 멈추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어머니 혼자 마당에 서 있던 사진이었다. 손에는 낡은 호미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려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형제의 마음 한가운데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동안 각자의 삶을 핑계로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순간들, 서로에게 괜히 서운했던 기억, 멀리서만 바라보며 지나쳐버린 시간들이 그 사진 한 장에서 고요하게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지금 집안에 남아있는 부모의 흔적과 겹쳐지며 더 짙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문제는 형제의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는 와중에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집, 땅, 전원주택, 상속, 서랍 정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더 이상 피하지 못하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었다. 부모가 남긴 집은 크지 않았지만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아늑한 형태였고 토지는 최근 주변 개발 영향으로 가치가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였다. 윤호는 부모님을 가장 많이 돌봤다는 책임감과 그만큼 자신도 이 집을 떠나지 못했다는 묘한 무게가 마음에 번져 있었고 진수는 한편으로 자신이 자주 내려오지 못한 죄스러움과 형이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는 미안함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는 별개로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라는 현실적 문제는 형제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질문이 되고 있었다. 진수는 먼저 말을 꺼낼까 망설였고 윤호 역시 먼저 이야기하면 마치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까 조심스러워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듯한 침묵만 이어지고 있었다. 침묵은 길어졌고 그 길어진 침묵 속에 두 사람의 과거 상처가 함께 떠오르는 듯했다. 유난히 윤호가 부모 일을 독박으로 맡았던 시절이 있었고 진수는 늘 뒤늦게 손을 얹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이 집 형이 더 오래 지켰잖아. 그 말은 단순함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스며 있었고 형을 향한 미안함이 조심스럽게 묻어 있었다. 윤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답을 찾고 있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한 겹 한 겹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윤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무엇이 진심인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말 대신 긴 숨을 한번 내쉬었다. 대화는 잠시 멈춰 있었지만 그 멈춤은 갈등의 시작 같은 기류를 은근하게 감돌게 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형제는 낮에 발견한 봉투를 꺼내 들었다. 겉면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들에게. 두 사람은 말을 잃은 채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고 봉투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형제의 갈등과 감정을 어떻게 비출지 조심스레 상상하고 있었다. 윤호가 봉투를 열자
하얀 편지지 한 장이 고요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친 순간 두 형제는 같은 문장에 동시에 시선이 머물렀다. 나는 너희 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 문장은 담담한 필체였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어머니의 사랑이 고요하게 녹아 있었고 형제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은 늘 강해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여린 아이였다. 동생은 표현이 서툴렀지만 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바라보았으면 했다. 이 집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보다 두 사람이 다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부모가 평생 바라왔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은 지금 형제의 마음을 천천히 적시는 듯한 울림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형제는 편지를 읽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말 대신 깊은 숨만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숨결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조용히 감돌며 두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편지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깊은 감정으로 흘러갈 것임을 알려주는 듯한 조용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난 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스탠드 불빛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 옅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두 형제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각자의 생각 속으로 천천히 잠겨들고 있었다. 그 편지는 분명 따뜻했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과 별개로 형제의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뒤섞이며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윤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어머니가 적어둔 둘이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뇌고 있었다. 그 문장을 들여다볼수록 부모가 두 아들 사이의 감정을 얼마나 걱정해 왔는지 느껴졌고 그 마음이 오히려 조용한 부담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진수는 반대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묘한 어둠이 깔린 마당을 천천히 눈에 담고 있었다. 그 어둠은 속을 들여다보기 어려울 만큼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오래전 감정들이 다시금 움직이는 듯한 기운이 은근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춰져 있던 말들이 조심스럽게 표면으로 떠올랐다. 형,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진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가라앉은 음색으로 스며왔고 그 말 한마디가 윤호의 마음에 서서히 흔들림을 남기고 있었다. 윤호는 고개를 들었다. 대답 대신 눈빛으로 말해보라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진수는 손끝을 가볍게 쥐었다 펴며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다 챙겼잖아. 그때 나 많이 미안했어. 그 고백은 한동안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을 조금씩 끄집어내려는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윤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절은 윤호에게도 버거웠던 시간이었다. 가정을 챙기면서 부모를 돌봐야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했으며 가끔은 원망 아닌 원망까지 스며들던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단 한 번도 진수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진수의 고백이 오히려 묵직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듯했다. 윤호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땐 나도 잘 몰라서 그래. 그냥 해야 하는 줄 알고 버텼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안에는 오래도록 쌓아온 고단함과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은근히 묻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솔직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에도 상속 이야기는 또 다른 불안한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고
감정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 형제의 마음에 조심스레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편지가 가져온 따뜻함과 현실이 만든 복잡한 감정이 얽히며 흔들리는 시간 속으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형제는 안방 정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 중에는 정리하지 않은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서류들 안에 부모의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서랍 앞에 앉았다. 서류칸 안쪽에서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눈에 띄었다. 표지는 낡아 있었지만 겉에 적힌 글씨는 또렷했다. 집 유지비 및 경비 기록. 형제는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유 비용, 지붕 수리비, 마당 배수 공사 비용. 윤호는 페이지를 넘기다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지붕 교체 윤호 부담, 보일러 수리 윤호 결제. 진수도 곧 자기 이름을 발견했다. 김장 비용 진수 보내줌. 어머니 병원비 보탬 진수 입금.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서로가 훨씬 많은 부분을 각자의 방식으로 도와왔다는 사실을 어느 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윤호는 조용히 말했다. 너도 많이 했네. 진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나보다 훨씬 많이 챙겼어. 눈앞의 기록은 서로에게 향했던 오래된 오해의 틈을 조금씩 좁혀주는 듯 했지만 그 좁혀지고 있는 감정의 순간에도 상속 문제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채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잠들어 있었다. 형제는 장부를 덮으며 부모가 얼마나 세심하게 두 아들이 한 일을 기록해 두었는지 그 마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의 흐름을 막는 듯한 또 다른 문서가 서랍 안쪽에서 발견되었다. 땅 문서, 전원주택권리 증서, 그리고 증여라는 단어가 적힌 서류. 두 형제는 동시에 그 문서에 손을 뻗었다. 문서 내용을 읽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문서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작은 메모와 함께 공증까지 된 문서가 끼워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문서의 수혜자는 윤호였다.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동자에 스치는 감정은 복잡했지만 억누르려는 듯 한숨만 길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호 역시 충격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문서는 오히려 윤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제 사이에 조용히 흐르던 공기가 다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부에서 느꼈던 따뜻한 감정과는 달리 이 서류는 또 다른 감정의 균열을 조용히 불러오고 있었다. 문서를 본 이후 진수는 말수가 줄었다. 저녁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뜨는 속도가 느리고 대화 중에도 깊은 한숨이 자주 새어나오며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윤호는 진수의 그런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말을 건네는 순간 상속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튀어나올 것 같아 괜히 겁이 나서 그저 진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밤만 뜨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거실에 켜둔 노란 스탠드만 은은히 불빛을 남기고 집안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진수는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감나무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먼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마당 한가운데를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수는 담담히 말했다. 형은 알았어? 아버지가 집을 형 이름으로 해두셨다는 거. 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봤어.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몰랐어. 그 대답은 진심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조금 억지처럼 들리는 면도 있었다. 감정이 뒤섞여 있으면 진심도 때로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다. 진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이 더 많이 챙겼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을까? 왜 아버지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서운함과 슬픔이 뒤엉킨 감정이었다. 자신이 부모에게 덜 사랑받았다고 느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자신만 몰랐다는 사실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윤호는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진수를 바라봤다. 형, 나도 같이 맞고 싶었어. 우리 집, 우리 부모님. 나도 같이 지키고 싶었는데. 진수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눌러왔던 말들이 서서히 흘러나오는 듯한 떨림을 품고 있었다. 윤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 옆에 앉았다. 그는 동생의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진수야, 나도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부담스러워. 정말로. 그 말은 솔직했지만 그 솔직함조차 지금의 상황을 바로 달래주기엔 부족해 보였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형제의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형제의 마음은 조용하게 금이 생기듯 어딘가 갈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는 다시 문서를 펼쳤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로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적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던 윤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증 날짜.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 그 시기는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병원을 오가던 때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며 기억력이 흐릿해지던 시기였다. 윤호는 서류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진수야, 이거 아버지가 제대로 남긴 문서가 맞을까? 진수는 눈을 크게 뜨며 윤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윤호는 문서 옆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를 가리켰다. 그 메모지에는 아버지 필체와는 묘하게 다른 느낌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호가 집을 맞는다. 긴 문장이 아니었지만 필체는 아버지의 평소 글씨와 달랐고 진수도 그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거 아버지 글씨가 아닌데? 진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의심이 동시에 스며들었고 윤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류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부모가 힘들어하던 날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두 형제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문서는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던 시절에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머니였다. 진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어머니가 형한테 맡기고 싶었던 걸까?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근처에 살았으니까.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내가 자주 들렀고. 하지만 윤호의 다음 말은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웠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문서를 숨겨둔 이유는 형제 사이에 상처가 생길까 봐였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두 아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무엇보다도 원치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그 문서는 형제 사이의 가장 깊은 감정의 골짜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진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가 왜 이런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는 걸까? 윤호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감정은 더 복잡해졌고 그 복잡함이 형제의 심장을 차갑게 흔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정막처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으며 그 정막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심스레 묻고 있는 듯한 기류를 남기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형제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잠시 바람을 쐬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긴장된 감정은 쉽게 식지 않았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은 그 문서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 윤호는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다. 아니야. 나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진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형이 부모님 옆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던 건 맞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윤호의 가슴을 더 묵직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진수의 다음 말은 둘 사이의 감정을 더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형이 이 집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형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의 바람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다. 윤호는 겨우 입술을 떼었다. 진수야, 나 그런 마음 정말 없었어. 하지만 진수는 지금껏 억눌러온 감정이 표면으로 끓어오르듯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근데 왜 나보다 먼저 문서를 확인했어? 왜 혼자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야? 혼자 본 게 아니잖아. 우리 같이 봤잖아. 형이 먼저 집어들었잖아. 그 말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며 튀어나왔고 윤호도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람소리만이 감나무 사이로 흔들리며 형제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길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윤호가 조용히 말했다. 진수야, 지금 내 말, 나한테는 좀 서운하다. 진수는 손끝을 떨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 때로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지금보다 더 깊은 감정의 고비를 향하게 될 것임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한 흐름을 남기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 아버지의 의도, 어머니가 숨겨둔 문서, 형제의 상처, 상속이라는 현실, 모든 것이 섞여 두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어떤 결심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고요한 소용돌이처럼 천천히 집안을 맴돌고 있었다. 밤새도록 형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당과 거실을 오가며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각자의 감정을 조용히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상속 문서를 봤을 때의 충격, 말로 쏟아낸 감정들, 그리고 서로에게 남긴 말의 잔향은 밤새도록 형제 마음에 깊게 내려앉아 쉽게 가라앉지 못한 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전화 한 통이 고향집을 울렸다. 병원이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이었다. 형제는 말없이 옷을 챙겨 입고 급히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아침이 아직 채 밝지 않은 하늘 아래 도로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사이를 뚫고 달려가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얇은 숨을 간신히 이어가고 계셨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지만 두 아들이 왔다는 기척을 느끼는 듯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호는 그 손을 잡았다. 진수도 반대편에서 어머니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두 손 사이에 고요하게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분들,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시간을 마무리하라는 조용한 당부처럼 들렸고 형제의 호흡은 더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졌고 형제는 그 곁에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할 힘이 없었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윤호가 귀를 가까이 댔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소리. 서로 아껴라. 그 마지막 한마디가 조용히 병실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두 형제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 말과 함께 어머니의 호흡은 천천히 잦아들었고 생전의 온기와 마음은 두 아들의 손 위에 살며시 내려앉은 채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형제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침묵 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한동안 말도 생각도 떠올리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꽃 향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지인들이 조용히 명복을 비는 가운데 형제는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형제는 짧은 말들을 건넸지만 서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밤사이 흔들린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상속 문서, 오래된 장부, 그리고 서로에게 던졌던 말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쳐져 형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윤호는 빈소 한쪽에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들여 마셨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어쩌면 두 형제가 서로 마음을 풀어내고 다시 가까워지길 바라는 듯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수도 그 옆에서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마음을 스치고 있었다. 서로 아껴라. 그 짧은 문장은 어머니가 살아온 평생의 마음을 담은 가장 깊은 진심처럼 느껴졌고 그 진심이 지금 형제 사이를 어딘가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속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형제 사이의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고 그 잠들어 있는 감정은 장례식장을 지나는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장례가 마무리된 뒤 형제는 조용히 옷깃을 여미며 빈소 밖으로 걸어 나왔고 마당 끝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진수가 먼저 말했다. 형, 우리 좀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어머니 먼저 보내드리자. 두 사람의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마음과 다시 마주할 용기를 준비하려는 잔잔한 흐름이 서려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제는 며칠 동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짧게나마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자리만 바꿔가며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형제는 다시 고향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을이 더 깊어져 감잎은 붉고 누렇게 물들어 마당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고 집안은 장례 전보다 더 적막하게 가라앉아 어머니가 없는 집의 공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윤호는 마당을 천천히 쓸고 있었고 진수는 마루 끝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꺼내려면 조심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야 했고 꺼내는 순간 감정이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도 어디에선가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조용히 두 사람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그 문서 말이야. 윤호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묵혀있던 말을 꺼냈다. 난 형이 가진다고 해도 이해하려고 했어. 진심으로. 윤호는 놀라며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형이 더 가까이서 부모님 곁을 지켰고 말 안 해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런 결정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었다는 게 솔직히 힘들었어.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래.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그 문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하실 때 남긴 건 아닐 수도 있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헷갈리더라. 어머니가 부탁하신 건지도 모르고,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형제의 마음속엔 같은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모가 진심으로 바란 건 무엇이었을까? 윤호는 조용히 말했다. 진수야, 나 사실 그 집 받고 싶지 않아. 진수는 눈을 크게 떴다. 윤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부담스러워. 그 문서대로 하면 우리가 서로 멀어질 것 같고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실 일일 것 같아서. 진수의 눈가에 조용한 떨림이 스며들었다. 윤호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어. 어떤 방식이든. 진수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마음속에 오래 쌓여있던 단단한 돌덩이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형, 이 집, 우리 둘 다의 집이었잖아. 어릴 때도 지금도.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 부모가 평생 쌓아온 집, 그 집 안에서 두 형제가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을 어떻게든 온전히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두 사람 안에서 같은 흐름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감나무 아래 떨어진 잎들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오래 머물다 진수가 입을 열었다. 형, 이 집 그냥 팔지 말자. 윤호는 놀라며 옆을 바라보았다. 진수는 이어 말했다. 누가 가져가고 누구 이름으로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은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윤호의 눈동자가 조금씩 가라앉으며 고요한 동의가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진수는 미소와 한숨 사이의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가 다투는 모습 원치 않으셨을 거고 문서도 그냥 부모님이 짐 걱정해서 만들어두신 걸 수도 있고.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 진수는 다시 말했다. 집은 그대로 두고 관리비나 세금은 둘이 반씩 내자. 형이 가까우니 형이 좀 더 신경 써주고 대신 필요한 비용은 내가 더 챙기고. 윤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 아닌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의 결정은 상속이라는 단어가 만든 복잡한 감정을 가장 부모다운 방식으로 풀어낸 선택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형제는 마루 끝에서 낙엽이 바람에 떠밀리듯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에 남아있던 오래된 상처는 쓸쓸하게 흔들리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게 풀려가는 기운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형제의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서로 아껴라. 그 말은 결코 잊히지 않는 문장처럼 형제의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결정을 내린 뒤 형제는 집 안정리를 이어가며 어머니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찬장 아래 작은 수첩을 발견한 건 거의 집안을 다 정리해 갈 때였다. 그 수첩은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의 개인 일기를 겸한 기록에 가까웠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윤호, 진수, 서로 많이 다르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아이들. 나 없는 뒤에도 서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형제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의 글씨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부모가 두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그 마음의 깊이가 고요하게 담겨 있었다. 윤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하셨네. 진수는 눈가를 손끝으로 훔치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우리가 어머니가 바란 대로 살아가면 그게 제일 큰 효도겠지.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앞으로의 시간을 살겠다는 형제의 조용한 다짐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수첩을 닫고 조용히 가슴에 안았다. 그 순간 집안에는 말없이 오래 머물던 온기 같은 기운이 천천히 퍼져가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형제는 어머니가 남겨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감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밀려 살포시 굴러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어딘가 고요하고 따뜻한 울림처럼 형제의 뒷모습을 잔잔하게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며 서로의 어깨 너머로 작은 미소를 나누었다. 이제 다시 살 날은 부모가 바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더 바라보며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질 것만 같은 기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렇게 형제의 갈등은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마음의 흔적 위에서 부드럽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고 그 여운은 오래도록 이 집을 지나는 바람 속에 남아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